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동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서울로 떠났고 그 후로는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지만 그 전화는 대개 짧고 의례적인 말들로 채워졌습니다. 결혼 전에 그녀는 가족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늘 부모님을 챙기고 대화도 자주 나누던 사람이었기에 가족들은 그녀의 결혼 후 변화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부모님은 그런 딸의 행동에 대해 조금씩 마음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부모님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딸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딸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피하거나 짧은 대답으로 넘기곤 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결혼 후 꽤 큰 집을 얻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을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그녀가 가족에게서 조금 멀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행복하다면 좋겠지만 결혼 후에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에게서 갑작스런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서울에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유는 집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려워서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의 끝자락에서 딸은 부모님에게 그 집을 팔고 대신 내 집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집을 팔고 부모님에게 다른 집을 살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나와 살면 좋겠어. 우리 집은 크고 좋은 곳이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 집에서 살며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변화였고 여기에 따라오는 불편함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딸의 요청은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녀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계속 집을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넌 우리 부모님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라는 말이 반복되며 그 요청은 부모님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집을 팔고 사는 일이 아니라 부모님과 딸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이에 딸의 결혼 후 변해버린 모습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기묘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결혼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 같다고 느꼈고 그런 그녀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집을 팔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여전히 살기를 원했고 딸에게 더 이상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라는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요구는 끝내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들의 결정을 압박하며 요구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모든 상황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딸을 너무나 아꼈고 모든 것을 다 주려 했지만 결국 딸이 자신들의 집을 팔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이 과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직접 부모님 집에 방문해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딸은 마치 무슨 일을 할 때처럼 매우 침착하고 확신에 차서 부모님에게 말했다. 이제 집은 팔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할 때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 부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그렇게도 확신에 차서 말하는 모습에 그들이 느낀 것은 배신감과 혼란이었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부모님은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딸의 요구를 거절하려 했지만 딸은 점점 더 다가가며 부모님의 결정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은 자신들이 딸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부모님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며 그 집에서 마치 소유자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집을 팔라고 한 이유는 단지 물리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어하고 싶어 했고 부모님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결국 딸에게 그 집을 팔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결국은 자신들의 자존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 사건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과 이해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죠. 이 사건 이후 딸과 부모님은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딸은 여전히 가끔 연락을 해오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다시는 그 딸에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집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들의 자존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부모님은 점차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마음속에서 딸을 향한 미안함과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딸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곳이 그들의 기억과 시간이 깃든 곳이었고 딸이 그 집을 팔고 떠나기를 바랄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일종의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집을 떠나게 되면 자신들의 인생이 비워지는 느낌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은 더 이상 묵묵히 상황을 견디기보다는 딸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딸을 초대해 저녁을 준비하고 집에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올 때까지 그동안의 마음을 정리하며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드디어 딸이 부모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요구를 강하게 고집하며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너무 낡았어요. 팔고 새로 이사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Tudo 잠시 julgado por 그녀의 uma 말을 듣고 난 comissão 뒤 formada. 마침내 Tudo 입을 julgado por uma 열었습니다. comissão. 우리 집이 낡았다고? 그렇지만 그 집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기억이 담긴 곳이야. 그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여기에 남아있으면서 그 시간들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딸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진심 어린 말이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만 살아온 게 아니야. 그 집은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의미해. 그 집에서 웃고 울고 성장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 이젠 그 집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새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딸은 계속해서 부모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이 묻자 부모님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이해하려고 했고 내가 새로운 집에서 더 행복해지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 집은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한 곳이란다. 내가 그곳에서 살기를 바란다면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일 것이다. 하지만 집은 팔지 않겠어. 그것이 우리의 결심이야. 그 순간 딸은 더 이상 그 집을 팔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확고한 입장을 느낀 그녀는 잠시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동안 자신이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사실 그녀는 집을 팔고 싶었던 이유가 단순히 그 집이 불편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자신과 부모님이 공유했던 추억을 지나치게 아프게 느끼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그 집은 그들에게 과거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고 그녀는 그 기억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리적인 집의 문제가 아니었고 단순히 과거를 잊으려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이었죠. 부모님은 딸이 어떤 형태로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지만 그 집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밤 딸은 결국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 집을 팔고 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너무 많은 추억이 떠올라서 가끔은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나는 그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은 딸의 진심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구나. 너희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이제 알겠다. 하지만 우리는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그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아무리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알았단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오르며 부모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부모님의 진심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 그 집을 팔지 않아도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집에서의 추억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딸이 성장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집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사랑이 담긴 소중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딸은 부모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나서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 집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모든 감정이 점차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불편하고 짐처럼 느껴졌던 그 집이 이제는 그녀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벽과 창문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딸은 부모님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며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은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고 그 집을 얼마나 아끼는지 제대로 몰랐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게요. 부모님은 딸의 사과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었고 딸이 진심으로 깨닫고 반성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단지 딸에게 집을 팔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 집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가족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서로의 마음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닌 가족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변화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집에서 함께한 시간들을 더 이상 불편하게 느끼지 않게 되었고 딸은 그 집에서 자신이 자라난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집에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은 그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더 이상 집을 팔고 떠나는 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부모님이 조금씩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딸은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안의 여러 일을 돕고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그녀는 그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깊은 인연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이가 많아져서 예전처럼 활동하기 어려운 날들이 많아질 거야. 부모님은 그렇게 말하며 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던 마음이 한 번에 밀려왔고 그녀는 부모님이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을까봐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에게 큰 결정을 내리게끔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더 이상 물리적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딸에게 너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보내고 싶다. 집이 팔린다 해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딸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며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 저도 부모님과 함께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이제 우리 집을 팔지 않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어요. 내가 이제 부모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말을 하면서 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의 사랑, 희생, 그리고 그들만의 역사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딸은 부모님의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돌보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이제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과 이야기를 이어주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고 딸은 그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집이라는 장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와 감정이 깃든 곳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부모님의 집을 팔고 떠나는 대신 그들은 서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했고 그 공간 안에서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이 더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모님과 딸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딸은 더 이상 자신이 떠나고 싶었던 그 집을 떠날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집이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 집은 그녀에게 가족의 유산과도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늘 소중했고 그들이 함께 나눈 추억을 지키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집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 딸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은 그 자체로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결단을 지지했고 이 집이 앞으로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몇 달 후 부모님의 건강이 조금씩 악화되면서 딸은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일상적인 일들이 귀찮거나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애정을 담아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모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딸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변화된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모님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 그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딸이 이렇게까지 자신들을 돌봐주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갈등이나 불편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이게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부모님은 딸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그녀가 힘든 것에 대해 묵묵히 지켜보았고 때로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딸을 향한 사랑과 걱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부모님. 저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갚고 있는 것뿐이에요.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 작은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딸은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어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짐을 깊이 느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딸은 부모님에게 더 이상 집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집은 그저 벽과 창문이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과 함께 나눈 모든 웃음, 눈물, 대화가 깃든 장소였고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또한 그 집은 부모님과 함께 나누었던 무수한 사랑의 증거였으며 딸은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고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을 때 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는 모두 지나가고 이제는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만이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딸에게 더 이상 큰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딸은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돌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님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딸은 그 순간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을 모두 삼키며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되새기며 그 집을 계속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셨지만 그 집 안에 남아있는 사랑과 기억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원하던 대로 그 집에서의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부모님이 남긴 사랑과 추억이 살아 숨쉬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고 딸은 그곳에서 부모님이 주었던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계속해서 다른 이들과 나누며 그 집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 집은 부모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기리는 중요한 장소로 남았고 딸은 그곳에서 평생 부모님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동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